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지난달 에어컨을 사용한 성적표가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번 주 발송되는데 하루 에어컨을 10시간 정도 한 달 동안 틀었을 경우 약 18만 원 정도가 더 든다고 합니다. 쓸 때는 좋았는데 이 폭탄 고지서가 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8월 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주택가 강제 수용 방식의 주차장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이 주민들의 주거권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동구가 어린이집 차량 가침 예방 시스템을 관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차량에 도입했습니다. 근거리 무선 통신을 활용합니다. 서울시 전통시장 상인을 대표하는 서울 상인 1호로 인왕시장의 25년차 채소 상인이 선정됐습니다. 어제 아침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5톤 트럭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인근 건물 40세대가 정전됐습니다. 수십 년간 살던 동네가 주차장이 될 거라며 갑자기 동네를 떠나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중구 다산성곽길 인근에 있는 동네 얘기입니다. 주민들은 사업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주차장 사업은 취소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대법원 재판부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산동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주민들이 입는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는 겁니다. 또 구청이 주차장이 필요하다며 근거로 제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구청은 2014년부터 다산성곽길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이를 위해 성곽길 주변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있는 29개 가구를 수용해야 했습니다. 해당 부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는 물론 수십 년간 생활한 터전을 떠날 수 없다며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6년 1심과 지난해 중구청이 제기한 항소심, 그리고 올해 대법원 상고심까지 3번의 재판에서 법원이 모두 주민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은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구청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고 재판 기간 동안 보상을 받은 부지 주민들에 한해 환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결국 중구청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하면서 다산동 공영주차장 사업은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사업을 추진해온 중구는 아쉽다는 입장이고 주민들은 기쁜 것만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속사정인지 계속해서 진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 소송의 최종 결론은 주민들의 승리였습니다. 재산과 생활 터전을 지킬 수 있게 됐지만 주민들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고 말합니다. 분쟁도 생겼죠. 지금 여기 참관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그냥 우리 여기 있는 양반들 보면 외면하고 다니고 그러지 지금도.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면서 3년의 시간이 흐른 상황. 그 사이 들어간 소송 비용 등 금전적인 문제도 걱정이지만 정신적 고통과 동네에 언제 또다시 주차장 사업이 진행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여전하다고 말합니다. 기뻐야 기쁘지가 않은 게 진짜 과연 끝난 건지 또 앞으로 과연 어떤 사업을 가지고 와서 이 지역 사람들을 뭐 강제 수용을 한다든지 또 이런 게 또 날라와서 다시 시작될지 그런 게 두렵거든요. 사업을 추진한 구청은 재판 결과가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업이 성곽길 일대 주민들이 겪는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소방로를 확보하는 등의 공익적인 목적이었다는 것. 하지만 재판부가 일부 주민들의 기본권만을 우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은 전혀 안 받아준 건데 사실상 이제 주된 거는 사실상 거기가 주차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주민들도 아까 지금 뭐 거기를 원한다는 것도 하고 또 불나가지고 소방차도 되고 옛날에 뭐 이제 그 화재도 막 났잖아요. 거기서도 나고 이런 자료를 했는데 전혀 그런 언급이 없어요. 현재 소송을 진행한 주민들은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보상 문제를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구청은 법원에서 정한 것 이외의 보상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다산동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백지화됐습니다.
관주도 사업에 제동이 걸린 건 다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경 기자 어서 오시죠. 보통 주택이나 도로 건설을 보더라도 이 관주도 사업은 공익적인 성격 때문에 이 공공기관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이 공익 사업을 이렇게 주도하면서 강제 수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주민과 관의 대립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소송을 가게 되면 재판부가 관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관 사업이 공익을 위한다는 이유인데요. 예. 하지만 이번 다산동 공영주차장 사업의 경우에는 얘기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주민 설득도 부족했고 구청이 다산 성곽길 일대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는 증거로 제시한 이런 타당성 조사 결과도 믿업지 못하다면서 이런 식으로 타당성을 따진 사업으로 얻게 될 공익이 주민들이 제한받을 기본권보다 결코 크지 않다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자, 이 공익을 위해서 어디까지 이 개인의 희생을 감내해야 되느냐 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갈등의 골도 깊어졌을 것 같은데 주민들도 많이 힘들어했죠. 네, 취재를 진행하면서 만나본 주민들은 무엇보다 관이 공익을 위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강제 수용하는 걸 관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예. 또 쉽게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사실 너무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껴맞춰서 어떤 사업을 일으키고 뭐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줄도 모르고 쫓겨나는 경우가 너무 쉽고. 네, 또 재판부는 공익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강제 수용 등의 행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예. 이 중요한 기본권인 주거권이 집단적으로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입는 피해보다 이러한 공익 사업으로 얻고자 하는 공익이 현저하게 커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결국 공익 사업이라고 해도 주민들의 중요한 기본권을 무제한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이 사업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 재판 결과가 풀이됩니다. 예. 그렇다고 사업을 추진한 중구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구청의 고민도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청도 이러한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서양호 중구청장의 발언에서 이러한 구청의 딜레마를 좀 가름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서구청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네. 권위주의 관료행정의 최대 피해는 고스란히 중구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구민의 기본권이 재산권을 공공시설 신축이라는 이름으로 손쉽게 강제 집행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행정은 곳곳에서 구민의 원성을 사게 만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즉 공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네. 이러한 강제 집행 등을 하면서 이 공공시설 신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행정은 좀 자제해야 한다. 네. 이렇게 구정에 경종을 울린 건데요. 하지만 다산 성곽길 일대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차장 건립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민원 접수를 하면서 이 민원인들에게 지금 원래 부지가 소송의 결론대로 이렇게 추진이 안 되게 됐으니까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민원인분의 부지도 주차장 부지로 검토될 수 있다. 즉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건 또 반대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서구청장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다산동 공영주차장 조성 무산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밝히면서 네. 고질적 주차난을 해소한다라는 목적으로 이 주차장을 신설하는데 부지가 모자랐고 그래서 인근의 부지를 매입하려 했지만 주민들이 소송을 내서 결국에는 구청이 패소를 했다고 밝혔죠. 네. 이렇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우리 구민도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공익적 가치가 있다면 내 것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즉, 이 누군가는 필요로 하지만 누군가의 기본권은 침해해야 하는 이 공익사업의 딜레마 속에서 이번 재판 결과는 공익사업의 추진에도 주민들의 기본권을 우선으로 두면서 예. 이 사업 타당성 검토와 또 이러한 수용 대상 주민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이 공적인 사업에 제동이 걸린 이번 사업이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진기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형 트럭 한 대가 앞유리가 깨진 채 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어제 아침 8시 45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5톤 트럭이 전봇대에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봇대가 파손돼 인근 건물 40세대가 한때 정전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내리막길을 달리다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저녁 8시 5분쯤에는 종로구의 학교 보건진흥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이불로 근무 중인 직원 등 25명이 대피했고 전산 장비와 건물 내부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 차량 유아 방지 사고를 막기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동구에선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 차량에 차량 갇힘 예방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지난달 17일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에 7시간가량 4살 여자아이가 갇혀 결국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큰 사회적 파장과 함께 차량에 남은 아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통학 차량의 앞과 뒤 그리고 실내 맨 뒤편에 근거리 무선 통신을 부착합니다. 차량 운전자는 아이들이 하차 후 이 세 곳의 근거리 무선 통신에 휴대전화를 갖다 댑니다. 세 곳 중 한 곳이라도 태그가 되지 않으면 교사와 학부모의 휴대전화에 1분마다 경보음이 울립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이름하여 차량 갇힘 예방 시스템입니다. 전방 가서 전방 사각지대에 숨어있는 아이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후방 가서 숨어있는 아이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세 곳을 모두 안전 확인을 해야지만 운행이 정상 종료됩니다. 갇힘 예방 시스템은 또 인솔교사가 입력한 아이의 탑승과 하차 시간, 등원 여부 등을 학부모에게 전달합니다. 선생님들이나 운행하시는 기사분들한테 한 번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동구는 이 같은 시스템을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 차량 70여 대에 설치했습니다. 6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까지 전부 다 확대해서 잠자는 아이 확인 시스템을 교육경비로 유치원에다가 전부 다 지원해줘서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차량 갇힘 사고, 갇힘 예방 시스템이 안타까운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마포구의회가 이제야 겨우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 3석과 자원회수시설위원 자리 3석 등 모두 6석을 확정했지만 의장 선거로 빚어진 갈등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등원을 거부했던 9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원구성이 원활히 진행되는가 싶었습니다. 의장도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며 등원한 의원들에게 원구성을 독려했습니다. 의원 18명은 진정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미리 배부된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안에 대해 또다시 찬반 의견이 이어지면서 표결로 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결과는 10대 8. 배정안이 통과되면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강한 불만을 드러낸 몇몇 의원들은 회의장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또 의장님께서 조정안에 대해서 좀 얘기 물어보셔야 되는데 이제도 표결 붙이는 거는 좀 잘못된지 않나, 처사지 않나 싶어서.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장 선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가 시작됐고 우여곡절 끝에 김종선 의원과 조용덕 의원, 김영미 의원 등 3명의 상임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김종선 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이 또다시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그 인근 동 출신 의원님 3분을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합의해서 추대가 되면은 지금 이 3분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또 의장님과 여러 다수분의 추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안으로 가실 것을 제안합니다. 논란 끝에 이 또한 표결로 붙여졌고 결과는 10대 8. 김기석 의원과 김진천 의원, 신종갑 의원으로 원안 통과됐습니다. 회기를 3번씩이나 넘기면서 우여곡절 끝에 원 구성과 기타 위원 선출을 마무리한 겁니다. 8대 전반기 마포구 의회가 시작된 지 한 달.
힘겹게 원 구성은 마쳤지만 의장단 선거로 빚어진 파여름이 봉합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서울 상인이라고 아십니까? 서울 상인은 경쟁력 있는 상품이나 마음을 끄는 광고 등으로 귀감이 되는 상인을 서울시가 선정하는 겁니다.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서울 상인 1호가 선정됐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25년째 인왕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창선 씨. 김 씨는 제철나물이 나는 시기면 트럭을 타고 산지로 달려갑니다. 하동과 순천 등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직접 제철나물을 공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선한 상품이 손님을 데려다준다고 믿는 것이 김 씨의 장사 철학입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서 사는 것보다 좀 더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정확한 물건, 제 눈으로 확인해서 사올 수 있는 물건을 사오려고 이왕이면 산지를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시내 8곳의 시장 상인들과 경합해 유일하게 서울 상인 1호로 선정됐습니다. 김 씨의 판매 철학은 주변 상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 상인 20인 이상의 추천도 받았습니다. 서울 상인 1호로 서울 시내 13만 전통시장 상인을 대표하게 돼 느끼는 무게감도 무겁습니다. 서울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모든 서울 상인 여러분들의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받았을 뿐이지 그게 저 하나만의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나은 서울 상인이 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김 씨는 대형마트의 위기를 맞은 전통시장에 대한 고민도 잊지 않습니다. 대형마트와 차별화를 위해 상품의 품질이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 씨는 최종적으로 손님의 마음을 사는 상인이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상인분들은 정을 담뿍담뿍 담아드릴 거고 또 오시면 손님의 마음을 사려고 서울 상인 여러분들은 무던히 노력을 할 겁니다. 주변에 있는 전통시장 한 번쯤만 더 찾아주신다 그러면 이 전통시장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남는 그런 전통시장이 될 겁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111년) 만에 찾아온 폭염 때문에 해수욕장을 찾는 발길도 줄었다고 하죠. 그래도 더운 날씨에는 물놀이만한 게 없을 겁니다. 성북구가 집 근처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5도를 웃도는 폭염이지만 물놀이에 나선 아이들은 마냥 즐겁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하는 물놀이라 더욱 신이 납니다. 특히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내려오는 슬라이드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인기입니다. 이거 미끄럼틀이 처음에 무서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무서워가지고 재밌게 탔던 것 같아요. 학교 운동장이어서 익숙해서 좋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다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아요. 성북구가 초등학교 운동장에 대형 물놀이장을 마련했습니다. 멀리 휴가를 떠나지 않아도 집 근처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것. 물놀이는 물론 지역 예술가들의 거리 공연도 함께 열리고 있어 그야말로 도심 속 바캉스를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멀리 가는 것도 좋긴 한데 사실 가까우니까 아이들이 우선 어려서 좋네요. 이런 곳이 있어서 네. 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성북문화 바캉스는 오는 10일과 11일 이틀간 숭덕초등학교에서 또 한 번 열립니다. 아이들의 연령대에 맞춘 풀장이 설치되고 워터슬라이드와 먹거리도 함께 마련됩니다. 문화행사는 오전 9시부터 시작이며 물놀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1박 2일 짧기는 한데 금년에 이용하는 우리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 더 확대해서 우리 어린이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지역의 모든 주민들의 여름의 휴가 정말 안전한 가장 즐거운 최고의 추억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111년 만에 찾아온 최장기간의 폭염. 가까운 집 근처 물놀이장을 찾아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희진입니다. 이처럼 자치구별로 여름을 이기기 위한 바캉스 시설이 인기입니다. 이 사상 최악의 폭염을 보이는 요즘 다른 지자체들의 더위 나기 아이디어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물장구를 치며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 어린 꼬마도 튜브에 몸을 맡긴 채 물속에서 더위를 식힙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이곳은 동네 한가운데 들어선 미니 수영장입니다. 친구랑 아까 전에 저거 수영 배틀에서 재밌었어요. 내일 올 거예요. 미니 수영장은 3년 전 주민 아이디어로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물놀이를 위해 멀리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동네 공터에 임시풀을 설치한 겁니다. 입장료도 100원 남짓으로 저렴해 누구나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전에는 비가 오면 아이들이 홍제천 쪽에서 뭐 물놀이도 하고 이런 게 했는데 홍제천 쪽에는 또 물도 더럽고 해가지고 그거는 차관 끝에 이 미니 수영장을 하게 됐습니다. 마포구의 또 다른 장소. 10m 길이의 얼음 미끄럼틀과 얼음으로 만들어진 침대. 마치 얼음 왕국을 연상케 합니다. 평균 영하 5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곳은 모든 게 얼음으로 만들어진 아이스 뮤지엄입니다. 일평균 700여 명이었던 방문객도 무더위를 피해 찾아온 관광객으로 2배가량 늘었습니다. 밖에는 너무 더운데 여기 너무 추워서 그래 더운 거보단 나은데 어쨌든 너무 추워요. 지난 1일 서울의 낮 기온은 39.6도로 111년 만에 낮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폭염은 이번 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 논리에 맞춰 많은 작은 목소리들이 가려지는 요즘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라지만 과연 남의 불행을 딛고 얻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일까 하는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